네, 오늘 뉴스 길라잡이 한번 찍어볼게요. 어,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 근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제 기록이라서 일단 주말마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다 이제 예전처럼 읽으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진짜 회사에서 이제 업무 처리하면서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섹션을 해서 5개까지 해서 제가 한 섹션에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개 정도씩 골라가지고 읽거나 아니면 3개에서 좀 덜 나오면 경제로 가서 읽고, 그러니까 3개가 있고 경제가 있고 IT 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3개 먼저 읽고 경제 읽고 IT 읽었거든요. 그래서 3개가 돌아가는 눈을 알면은 경제도 따라가게 되고 경제가 따라가는 것만큼 또 IT도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고, 정치 세션을 가면 이제 사실 국내 정치라서 제가 좀 국내 정치를 환면을 읽었어요. 2년 반 동안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밥그릇이 뭔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는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화합해야 되는, 타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어떻게 바라보면은 나를 따르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해요. 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당에서 지지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이 정당이 지지하는 바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럼 또 그건 당연히 다른 반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먹겠죠. 논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지율 싸움이고, 결과적으로 정당 종속성이 국가 존속보다 더 앞서가는 사회가 돼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배울 게 많이 없다. 물론 이렇게 되면 회피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이 알아가고 해야 되는 건데,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게 사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힘겹게 살아야 되니까 좀 더 노골적이고 나이브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임난, 그러니까 뭐 양난 겪고 나서 지배층들이, 예, 오히려 더 밖을 싸움을 크게 심하게 했죠.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갖 것 다 갖고 와서 자기네 밥그릇만 지켰던 것처럼. 왜냐면 정치인도 인간이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당연히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발돋 좀 해가지고 살았던 분들인데, 당연히 자기 커리어에 엄청나게 신경 쓰겠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당이고, 이분들의 하나하나가 다 잘난 분들인데 이분들의 밥그릇을 다 따져줘야 되니까, 예, 국민, 나라, 안중에도 없죠. 예, 그냥 그렇게 보여요 지금이. 그래서 정치를 안 읽게 했고, 제가 너무 잡설이 많았는데, 가지고 접수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2시간씩 읽으려고 했는데, 2시간씩 읽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럼 쪼개서 하루에 40분을 읽더라도, 예, 2시간이면은 6, 20이니까 120분이잖아요. 하루에 30분만 읽고 4일만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시간 잡고 있는데, 제가 주로 와서 밥 먹고 쉬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뉴스를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면 어제 소화제 시킬 겸, 그럼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타이밍을 회사 일 처리 끝나고로 잡았어요. 물론 이제 주 7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주 5일이라니까 5일 동안 간다고 해도 40분씩 잡아도 200분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잡소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또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가지 섹션을 다 보기라는,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찍거든요. 하나 찍으면 6개 정도 봤을 때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헤드라인 뉴스가 한 10개 안 되게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개.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많은 기사가 일본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걸로 볼게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국방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고, 국방부 F-15K 독도 비행 항의한 일본의 다노히 대응,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가 또 독도 비행을 했나 보죠.
근데 K가 보통 우리나라 비행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15K, F-15K가 이제 갔는데 독도를 비행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다노이, 일본이 항의를 했죠.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다노이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본 주일 한국 대사관 통해 항의 도발. 그래서 이게 아마 F-15K겠죠? 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오늘도 국군의 날이죠. 행사에서 공군 F-15K가 다양한 시범 비행을 선보인 후 착륙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국방부는 국군의 날인 1일 공군 F-15K 15K? 그냥 15K로 할게요. 15K 전투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일본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너무 어려운 말 썼죠? 어쨌든 부당하게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본이 우리나라 영유인데 지네가 영유권 주장하는 걸, 그러니까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본한테 알린 거예요. 예. 약간 좀 어려운 말 많이 했네요. 무관한, 뭐 초치해, 뭐 약간 주어도 좀 약간 힘들게 돼갖고 초계 비행 이런 것도. 그래서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축이겠죠?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소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히 어렵게 말을 써서도 이어 주 일본 우리 무관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무관이라는 뜻이겠죠. 뭐 무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쪽 산하 이쪽 관련 뭐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일측에 분명히 일측에가 일본 측이구나. 네, 독도에 대한 일측의 굳이 이걸 일본의 영주권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일측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약간 좀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들이 굳이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일단 일본이란 단어를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읽히는 문장은 굳이 일측의 부당한 주장. 그러니까 일측이란 게 뭐 일측이 뭐지? 뭐 한 측에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본 측에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 지적 응도에 분명히 전달되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 F-15K 두 대는 이날 오전,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기념 행사장인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복귀했다. 군은 행사장의 대형 전광판을 마련해 전투기 조종사가 지상 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임무 수행 보고를 하는 장면과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1번기 조종사인 김용숙 중령은 관제센터에서 1, 1번기, 2, 2번기, 독도 서남방 50 노티컬 마일, 92km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50 노티컬 마일 전 카디즈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에요. 상공 미식별 항적 없음, 영공 방위 이상무라고 교신했다. 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전문 용어가 좀 나와서 살짝 헷갈리는데 대충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기 조종사인 박선범 대위는 서해직도 카지즈 상공 미식별 항적 없음 영공방위 이상무라고 했고 4번기 조종사인 이재수 소령은 남해 제주도 동방 50 노티컬 마일 전 카지즈 상공 미식별 항적 없음 영공방위 이상무라고 교신했다. 이어 1번기 김용숙 중령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은 우리 공군이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필승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비상 출격 편조를 이끌고 행사장을 복귀했다. 조종사 8명은 전투기에서 내려 1열 횡대로 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를 하고 복귀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행사에 F-15K 조종사와 고공 강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나라 독도와 서해 직도
남의 제주도의 초기 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보고를 했다며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의 마음이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개각대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F-15K 독도 주변 상공 비행에 대해 한국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파가 갈리잖아요. 좌파, 우파. 그러니까 뭐 단순히 레프트와 라이트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우파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고 좌파에서는 뭐 고무적이다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현재 정권 색채 자체는 약간 라이트 쪽이 아니라 레프트 쪽이니까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약간 좀 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라이트 쪽 계열에서는 무모하다. 경제를 좀 경제로 풀어야 되고 뭐 가뜩이나 또 일본 관계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약간 도발적인 사실 이거를 진짜 스탠스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어느 한쪽도 사실 오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도 같은 경우 일본이 진짜 너무 무리하게 복속했다는 걸 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게 우리나라 땅인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일 어협 협정 때문에 이제 그때 약간 빈틈을 좀 준 것 같고, 그때 이제 수교 지역을 하면서 이제 독도 인근 해상까지 이제 일본이 이제 어업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쪽까지 이제 좀 넘어와가지고 어획을 해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줬고, 어떻게 보면 한층 약간 양보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거의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일본이 2012년에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한 후에 후쿠시마 사건 이후 2011년 사건 이후에 12년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자민당이 압승을 한 후에 지금 한 7, 8년째인가요? 이제 연달아 이제 정권을 이어오고 있고 당연히 자민당은 일본 회의를 기본으로 한 약간 극우라고 해도 되는 그런 색채를 가진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진짜 우기기 내걸면서 이제 과거 일제 시대 때 어떤 본인들이 이제 찬란했던 일본 측에서 보기엔 이제 찬란했던 그 어떤 영광의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약간 좀 향수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상징적인 어떤 가슴에 이제 무릎 꿇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독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물론 사할린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적으로 뺏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얘네 우리나라 독도 뺏고 우리랑 싸우고 있고 사할린한테도 어차피 뺏겼는데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알이 좀 꼴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할린도 더 억울해 뺏겨 죽겠는데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태평양 전쟁 패전하면서 다 날렸잖아요. 만주 날리고 조선반도 날리고 뭐 인도네시아 다 날리고 뭐 그 밑에 어떤 동남아시아 다 날리고 심지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진격했던 그런 태평양 호령하던 그네 부대가 다 날아갔죠. 원폭주방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차치하고서라도 솔직히 진짜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국이 좀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다케시마, 일본, 독도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얘네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계 비행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건 어쨌거나 우리가 점령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토적인 어떤 주권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위를 10분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침범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침범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토로 이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상의한 거는 그러니까 상공을 이제 방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맥센스 하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갑자기 전투기를 보낸다든지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항의를 한 건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굳이 막 불미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좀 넘겼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또 기념식이잖아요. 이제 심볼릭하게 이걸 한번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좀 기획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색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일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할만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는 맞냐 이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왜냐면 정치적인 판단은 진짜 시기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분배 정책으로 간다든지 이제 너무 이제 고도로 이제 다문화 발달해서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장과 분배,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장적인 정책이 때리면 이것도 좀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갖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빵 때린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선빵으로 제해버릴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추후에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국군의 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위를 활용해 이것도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주창한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공사를 통해서 유감이다라고 밝혔죠. 예. 다시 한번 이제 기사 제목을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국방부 F-15K 독도 비행 항해엔 일개 단호히 대응하라. 끝.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